첫 번째 다룰 쟁점은 이제 개혁과 정치로 잡았습니다. 굉장히 또 어려운 얘기지만 또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논제이기도 해서 제일 먼저 올렸는데요. 지난해 이제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문 대통령은 이제 출범 시한을 2021년 새해 벽두로 또 지정을 했고요. 그밖에 경찰법과 국정법 등도 오늘부터 이제 시행이 되죠. 지난해 과정을 거쳤던 이 공수처법, 공수처 출범 이것이 개혁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공수처 출범은 개혁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누구의 이익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원리 그리고 다수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독점화된 권력을 분점화시키는 그런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장 의원님. 정청래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늘 그럴듯해요. 그럴듯해요. 근데 참 저는 개혁이라는 단어를 이런 아름다운 단어를 너무 저렇게 남발하는 것 같아요. 이 검찰 개혁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정청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권력기관의 힘을 빼서 상호 견제를 통해서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개혁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무소불위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가진 공수처를 만들어가지고 수사공화국으로 만드는 거 아닌가. 올해 공수처가 발족을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공정한 그야말로 처음에 그 취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야당에 비토권을 주는 그 차원에서 처장과 차장과 또 이런 그 검사들의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봅니다. 예. 아니 새해가 됐는데 우리 두 분 선배 의원님께서 우리 국민 시청자분들께 새해 인사 한마디 없이 바로 그렇게 싸움을 붙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저 국민 여러분 또 YTN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재현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좀 안타까웠던 것이 이런 논의 과정에 물론 여당부터 책임이 있습니다만 왜 제일 야당이 그렇게 참여를 제대로 안 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올해 2021년이 그 신축년인데 흰 소띠 해라고 합니다. 올해는 여당은 좀 우리 소의 인내심 가지고 좀 잘 기다려보고 또 야당은 소의 성실과 진실을 가지고 함께 대화하면 좋은 개혁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박수현 의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소의 인내심 필요하죠. 근데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막 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고 검찰이 지난해 계속 수사해왔던 라임 옵티머스 수사 사건, 그렇죠? 네. 또 울산시장 청와대 개입 의혹, 그다음에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이런 권력형 비리 부패 의혹 사건을 공수처가 제대로 더 철저하게 확실하게 수사를 한다면 공수처 그 이름에 맞는 기구 맞구나 라는 거를 국민들이 조금은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그 기구에 대해서 국민이 예. 좀 신뢰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공수처의 역할과 이제 기대에 대한 말씀이신데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수사가 뭐가 될 것인가도 굉장히 궁금한 사안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대체적으로 여권 인사들이 수사 대상이 됩니다. 예. 대통령, 대통령 친척 등. 근데 이것을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 등 공수처 검사들이 첫 번째 수사 과정은 야당의 시비거리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예. 완벽한 작품을 좀 내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정청래 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1.3%밖에 안 되는데 왜 야당이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해요. 우리 103명, 국회의원 103명은요, 공수처가 아니라 검찰에서 경찰에서 늘 감시의 대상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법을 저질렀을 때는 더 강하게 이 국회의원들은 그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공수처가 출범을 해가지고 우리를 수사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현재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뭉개질까 봐. 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지 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가 공수처가 수사 이첩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검토로 다 갖고 와서 이거를 뭉개고 있으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을 수 있는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합의가 되지 않은 절차적인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나 또 수사를 당하는 사람이 승복을 못하는 거예요. 야당 쪽에서 걱정하는 것이 이 정권에 대한 수사가 뭐 이제 뭉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충분히 필요하다면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이 자체가 야당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의심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충분히 돼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야당 입장에 보면 기형적으로 제도가 바뀌었으니 이걸 좀 바로 잡아야 된다는 필요가 하나 있잖아요. 다만 이 출범까지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면 이번에는 적어도 야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 후보와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장이나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그런 정도의 공수처장 후보를 여당이 좀 적극적으로 한번 정말 받아들이는 검토를 하는 그러한 어떤 협상력.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에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서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일단 출범에 서로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 말씀하신 이 제도 입법의 보완은 반드시 그 뒤에 한번 진지하게 서로 논의를 해볼 문제다. 예. 뭐 이렇게 서로 입장을 좀 역지사지하면 답이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또 공수처가 출범이 됐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좀 마련하자는데 일단은 좀 찬성 의견을 내주셨고 이분에 대한 어떤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인사들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아주 드러내놓고 했어요. 그 제가 염려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대통령을 포함해서 고위공직자를 편견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면 좋은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난해 한쪽에서는 공수처를 밀어붙였지만은 다른 한쪽에서는 모든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그 검찰의 총수인 윤석열 총장을 감찰시켰고 또 징계했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 공수처가 과연 그런 검찰이 하던 그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의구심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수처에 아니 잠깐만 제가 대한- 박수현 대변인 말씀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내부적인 사실은 밝히지 못한 저희 내부적인 논의 구조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180석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공수처 출범을 우리가 끝까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회의적이었어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숙성시키고 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런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 예. 그거를 결국은 그 협의의 끈을 민주당과 이 집권 세력들이 놔버린 거 아니에요. 너무 그 지점이 안타까운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비토권을 없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비토권이 아니라 본인들은 파토권을 행사하고 싶었던 거죠. 공수처가 출범하면 안 된다. 그리고 공수처 추천위원도 이거 없애려고 왔다. 괴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침대 축구한 것을 사실상 인정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총선 때 180석을 몰아준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저희가 통과를 시킨 겁니다. 만약에 이 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다음 총선에서 다수 의석이 돼서 다시 개정안을 내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항상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과연 이 여대야소라는 정치 지형의 변화 속에서 상생의 길은 무엇인가라는 건데 저희도 이제 알고리즘 디톡스 정치에서 항상 토론을 하다 보면 이 부분에서 이제 항상 충돌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제 다수결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수결이 우선시돼야 하는가? 이 제도를 좀 뛰어넘는 어떤 뭐 가치가 있는 건 아닌가? 가치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제도적인 장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좀 발전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에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문 씨.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국회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협의와 합의를 위해서는 관습과 또 절차를 규정한 국회법이에요. 예. 그런데 공수처법 개정안도 그렇고 또 그 전에 선거법 개정안도 그렇고 완벽하게 다수만을 믿고 수적인 그 우세만을 믿고 밀어붙였습니다. 합의와 협의. 여당에서는 야당이 뭐 참여 안 했다 그러지만은 참여 안 한 게 아니었어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을 제가 목도를 했습니다. 제대로 된 이런 그 협의와 합의가 다시 지켜지려면 국회의 관습 같은 거 좋은 관습은 다시 회복을 해야 되고 중대선거구제나 아니면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수당제 정상적으로 중대광역구에서 3명, 4명 국회의원을 만들면 저는 소수당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저는 민주 발전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을 위해서는 훨씬 바람직한 저는 제도라고 봐요. 물론 뭐 다수결이 민주주의 기본 원리라고는 합니다만 그것이 가장 좋은 원리는 아닌 것은 우리가 동의하잖아요. 예. 여야 간에 서로 많이 만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인데 근데 대화를 할 시간이 제도적으로 없어요. 제가 국회법에 보니까 놀라운 게 가장 기본인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 규정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는 국회법을 저는 이번에 여야를 다 칭찬해주고 싶은 게 추윤 갈등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된 이 가장 중요한 국회 변화를 국민들께서 잘 모르시는데 예. 상임위원회에 출석한 국회의원의 출석 여부를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가 됐어요. 예. 일하는 국회법에 의해서 그거 시스템이 작동이 돼가지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서로 만나서 자주 만나고 토의하고 그렇게 수기 과정이 된다면 마지막에 다수결이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결론에 예. 이를 수 있겠다. 이 수기 민주주의 제도가 자연스럽게 이 제도 안에서 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이번 그 새해부터는 그런 걸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에 대한 기대도 좀 올해는 좀 가져보고요. 김 의원님 말씀해 주신 이 선거법 개정에 대한 부분도 좀 발전적인 논의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